승배급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자, 오늘은 공공동물병원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위클리벳에서도 공공동물병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특히 392회에서 김포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또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언급도 해드렸는데 논란 끝에 김포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6월 24일날 정식으로 개소식을 열었고요.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과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진료 항목과 진료비의 차이는 있습니다. 공공동물병원이 2022년 4월에 전남 담양에 최초로 생겼고요. 네. 2023년 8월에 전남 순천에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동물병원이 좀 적거나 없는 지역에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안 됐어요. 너무 잘 됐다, 뭐 네. 이런 분위기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에 성남시립동물병원이 생기면서 논란이 시작이 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운영한다고 했지만 65세 이상 보호자의 경우 성남시립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김포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아예 일반 시민까지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성남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인구면은 소득 수준과 상관이 없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허용을 했기 때문에 네네. 과연 65세 이상이라고 다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전남 담양 그리고 전남 순천과 달리 성남과 김포는 일단 동물병원이 또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성남에는 117개 동물병원이 있고요. 김포에는 51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와, 동물병원 많네요. 지역도 좀 크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화성입니다. 네. 화성에도 공공동물병원이 생긴다고 하는데 여기도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중요한 거는 김포보다도 일반 시민 이용 혜택이 더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가 시립 반려동물 진료센터를 건립하겠다면서 조례안을 마련하고요.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네. 사실 공공동물병원 설립이 민선 8기 정명근 화성시장의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1월에 화성시가 공약 사업으로 시립 반려동물병원을 설립하겠다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와 함께 유실, 유기동물의 기본 치료를 전담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최근에 공개된 조례안을 보면은 돌연 일반 시민까지 대상 범위가 이제 넓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김포가 지자체 최초로 일반 시민 대상으로 공공동물병원을 운영한다라고 발표하면서 관심을 받자 아마 화성시도 1년 만에 입장을 바꿔서 일반 시민까지 포함시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심지어 일반 시민도 진료비, 내장형 동물 등록, 광견병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오. 종합 백신, 엑스레이, 혈액 검사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취약계층 말고 일반 시민도요. 세금을 들여서 운영하는 동물병원인데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까지 세금을 또 투입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느냐, 이런 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화성에도 동물병원이 지금 84개가 있습니다. 시에서 세금을 써서 할인된 가격으로 운영을 하는데 일반 동물병원에서 하는 진료들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그렇죠.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화성시가 시립 반려동물 진료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한 위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화성에서도 중심지라고 하네요. 동탄 이신도시 동탄호수공원 바로 옆에 있는 네. 라크몽이라는 건물인데요. 주변에 또 동물병원도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 유명한 그 호수공원 바로 옆에 핵심지에다가 지금 시립 반려동물병원을 건설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화성시 위치가 문제가 되자 취약계층의 거주지를 분석을 해보면 네. 이 동탄 호수공원이 있는 화성시 동부와 읍면적이 좀 많은 화성시 서남부에 취약계층 분포가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역 언론에서도 해당 건물의 임대료 관리비만 매월 800만 원 이상이 나온다. 그럼 연간 임대료 관리비만 1억 원이 든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못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와, 공공동물병원 무조건 좋다라고 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동물병원 그냥 뚝 만들어 놓는다고 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요. 의료 장비도 사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의사 선생님들, 동물 보건사, 그리고 인건비, 이것도 사실 무시를 못한단 말이죠. 네. 이게 근데 다 세금이에요. 맞습니다. 자, 지금 임대료
임대료와 관리비만 연간 1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차라리 시민들에게 더 돌려주는 방향으로 저는 쓰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금을 절약하면서 보호자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 거예요? 사실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춰주고 싶다면 바우처를 지급을 해서 가까운 동물병원 어디든지 가서 취약계층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동물병원을 새로 지을 필요도 없죠. 수의사 인건비도 새로 지급할 필요도 없죠. 의료기기 살 필요도 없죠. 임대료 관리비로 연간 1억 원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접근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럼요. 저희가 사실 반려동물 키우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동물병원에 데려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마다 우리 집이 너무 공공동물병원하고 멀어. 사실 잘 안 가게 되거든요. 시립 반려동물 진료센터 만들고 그곳에서만 혜택을 주면서 찾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바우처 지급해서 그냥 가까운 동물병원, 늘 가시던 동물병원에 가셔라. 그리고 동물병원 입장에서도 사실 그게 훨씬 좋잖아요. 굉장히 편리한데 이걸 왜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이미 서울은 우리 동네 동물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기준으로 114개의 서울시 동물병원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분들은 이 114개 동물병원 중에서 어디든지 방문을 하면 진료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우처 지원 사업이죠. 심지어 화성시도 화성시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바우처 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과 똑같은데요. 네. 지난해 화성 지역 12개 동물병원을 지정을 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형 반려동물 사업을 확대하면은 세금도 아끼고 지역 동물병원과 상생도 하고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높아질 수 있는데 왜 무리하게 핵심 지역에 이 동물병원을 굳이 만들려고 하는지 그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임대료가 그렇게 비싼 곳에 굳이 삐까뻔쩍하게 공공동물병원이라는 걸 지어놓고 세금을 낭비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사실 정책이라는 게 그 정책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너무 좋은 바우처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들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확정이 된 건 아니라고 그래요. 의견 수렴 중이라고 하니까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화성시 주민 여러분이 이거 관련해가지고 좀 의견을 적극적으로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정책이요 실용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